부동산법의 매문안입니다. 자, 그동안 이게 학원 일정 때문에 좀 밀려서 강의 좀 업로드가 더 늦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앞으로 부지런히 또 올리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정비법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왔죠. 이 정비법의 기출문제에서 이 관리처분 계획을 통해서 이 조합원들한테 이제 주택을 분양하는 절차로 온 겁니다.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조합원들한테 주택을 분양하고 그다음에 철거해서 공사 들어가고 소유권 이전 절차. 자, 일단 출제 포인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한 10개 정도를 조사해 보면 한 18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이 관리처분계획 공급할 때 여러 가지 다양한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처분계획 기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이 분양 공고하고 분양 통지 관리처분계획으로 관리처분계획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분양 공고하고 그 다음에 분양 통지라는 걸 하는데 분양 공고에 포함될 사항과 분양 통지에 포함되는 사항이 서로 다른 점이 있습니다. 특히 조합원들한테 추가 부담금이 예상 금액 이런 거 추가 부담금 같은 돈 문제는 분양 공고에는 안 들어가고 분양 통지에만 들어갑니다. 개별 통지할 때 들어가는 내용이니까 어떤 돈 문제, 추가 부담금 이런 문제가 나오면 분양 통지에만 들어간다는 걸 포인트로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권리산정 기준일 이후에 분할을 해서 여러 개의 소유권을 만든 것은 조합은 자격 같은 걸 주지 않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어떤 기준 날짜 이후에 쪼개기 해가지고 분할 등을 해서 여러 개의 소유권을 만든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사 마무리가 되면 요 준공인가 그 다음에 뭐 측량과 분할을 해서 통지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한다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소유권 이전을 하는 절차, 세부적인 절차를 일단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또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도 이 재개발 같은 거 할 때는 감정평가법인 등이 2명 이상이 선정되는데 2명 모두 다 시장문수 등 같은 관청이 선정하는데 이 재건축 사업 같은 걸 할 때는 이런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을 할 때 1명 이상은 시장문수 등이 선정하고 나머지 1명 이상 등은 조합이 이런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하기 때문에 재개발과 재건축에서 이 감정평가법인의 선정 절차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문제를 풀어볼 거고 그 다음에 철거의 시기, 원칙과 예외,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더라도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머지 업무가 있기 때문에 조합에 대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도 이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다라는 걸 포인트로 잡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관리처분 계획은 요 사업시행계획 다음에 여기 있는 절차죠. 이 부분 마지막 절차로 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관리처분 계획의 수립 기준인데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과 관련돼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기준이 있는데 옳은 것을 찾아주요. 요거 옛날 문제지만 한번 풀어봐야 됩니다. 옳은 것입니다. 자, 우리 관리처분 계획으로 재개발 같은 거 할 때 너무 좁은 토지가 있을 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가 있는 거니까 현금 청산 불허된다. 틀렸습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에는 분양 설계를 해서 분양 신청한 사람들의 명단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 평수 배정을 해주는 거죠. 이 분양 설계가 조합원들한테 평수 배정을 해주는 겁니다. 분양 신청을 한 조합원들한테 평수 배정을 해주는 건데 이 분양 설계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일이 아닙니다. 자,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관리처분 분양 설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분양 설계할 때는 분양 신청자 명단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일이 아니라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입니다. 만료일. 분양 신청 기간 만료 기준으로 이 분양 설계가 들어가야 된다. 이 앞에서 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일이 아니고 요 분양 통지하고 분양 신청 기간을 따로 주죠. 분양 신청 기간이 자,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에서 조합이 정하는 건데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분양 설계를 한다. 자, 분양 설계가 관리처분 계획이 들어가는데 이 분양 신청 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분양 설계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2번 틀렸습니다.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신청일이 아닙니다. 분양 설계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자,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만약에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정전 주택을 이렇게 2명 이상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자, 2주택만 주는 게 아니라 그냥 주택 하나만 주고 주택 하나를 나중에 분양받아서 그것도 공유 상태로 가지면 되는 거니까 1주택 공급하는 게 원칙입니다.
자, 과밀업적 권역이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이다. 우리 과밀업적 권역이면 서울하고 서울에 가까운 경기도 지역인데 그런 지역이 아니라면 지방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과밀업적 권역 안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일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역이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일 때는 제외이기 때문에 이거 아닌 상태.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이 아니라면 과밀업적 권역 외의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을 할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가 5개 있으면 5개를 다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4번이 정답이네요. 그 다음에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 대상자가 소유한 소유권, 분양 대상자의 소유권 이외에 걸리면 지상권, 전세권, 이런 것들에 대한 권리 명세도 포함이 되어야 됩니다.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세입자나 지상권자에 대한 보상도 필요하기 때문에 관리처분계획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됩니다. 관리처분계획 내용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답이 4번 되겠죠. 다음에 2번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틀린 것은 이거는 쪼개기 하면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분양받을 권리를 몇 개를 기준으로 할 거냐. 우리 분양받을 권리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여러 개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단 기준 날짜가 나오셔야 됩니다. 읽어보시면 정비사업으로 주택 등의 건물을 공급하죠. 이때 기준일 다음 날부터 여러 가지 쪼개기 행위했을 때는 분양받을 권리를 계산할 때 기준일, 기준일자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 날짜가 있으면 기준 날짜 이후에 막 분할 같은 걸 하고 구분 등기를 쳤을 때는 그 기준일 이후에 분할한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준 날짜는 정비구역 지정고시가 있은 날을 할 수도 있고 시도지사가 투기억제를 위해서 정비구역 지정고시 전에 따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 날짜 이후에 여러 가지 쪼개기 했을 때는 분양받을 권리를 계산할 때 그 기준 날짜 이후에 쪼갠 건 인정하지 않으니까 이 기준 날짜를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를 계산하는 겁니다. 몇 개가 있는지. 쪼개기가 여기 보시면 1번처럼 수개의 한 개의 필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해서 소유권을 여러 개 만드는 거. 다가구 주택은 등기가 하나짜리인데 다세주택으로 구분 등기를 해서 여러 개의 소유권을 만든 거죠. 그 다음에 3번에 나대지면 토지 소유자가 이렇게 한 명밖에 없었는데 거기다 새로 건물을 줘서 토지동 소유자가 막 증가되는 거죠. 4번처럼 이렇게 합병이 되는 거는 토지 소유자 수가 늘어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죠. 두 필지를 한 필지로 합치면 그때는 토지 소유권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증가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게 쪼개기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정답이 4번이 되겠습니다. 5번도 이게 동일한 소유의 토지나 건물이 있었는데 이걸 토지 소유자와 건축물 소유자를 분리해서 소유권을 두 개로 만든 거니까 이것도 쪼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5번 같은 경우는 여러 개의 소유권이 생기는 일종의 쪼개기 현상이고 4번은 그 합병이란 말 때문에 이거는 토지 소유권이 여러 개가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정답을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요 문제도 우리가 한 문제로 나왔으니까 이거는 기준 날짜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여러 개의 소유권을 만드는 다수의 소유권을 만드는 그런 쪼개기는 인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4번이고요. 근데 이거 지금 금방 설명한 겁니다. 기준 날짜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이 될 수도 있고 정비구역 지정고시일 이전에 따로 정하는 날짜가 있으면 기준 날짜 다음 날 기준으로 분양받을 권리의 개수를 계산한다. 이렇게 쪼개기 같은 거 했을 때 여기 합병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3번 문제. 재건축 사업의 주택 공급과 관련돼서 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수는 이거는 관리처분계획으로 주택을 몇 개 받을 거냐. 특히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과밀업적 권역 내에서 한 사람이 3주택을 가지면 원래 과밀업적 권역 내에서는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3개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일 때는 1개밖에 못 받는 거죠. 과밀업적 권역 내에서 재건축 사업 같은 거 할 때는 3주택까지 받는다. 근데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일 때는 주택을 원칙대로 하나밖에 못 받는 거니까 이 기억번지문에서는 하나만 받아야 되고 과밀업적 권역 외의 지역에서는 한 세대주가 여러 개의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는 거니까 여기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는 조건하에 3주택, 그가 소유한 주택수가 3개니까 3개까지 받는 거로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억에서 하나 받고 니은에서 3개 받는 거니까 하나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정답을 3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이런 거는 예외 조항이니까 이건 고려하지 않고 보는 겁니다. 3번을 정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이 문제가 관리처분계획으로 한 사람이 여러 개 주택을 가지고 있을 때 몇 개를 받는 거냐, 이렇게. 과밀업적권형 내에서 재건축일 때는 3주택 이하까지 받는데, 다만 거기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구일 때는 하나밖에 못 받는 거고, 또 과밀업적권형 이외의 지역에서 재건축 사업할 때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받을 수 있다. 여기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구일 때는 하나만 받는 거로 봐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그가 소유한 주택수가 3개이기 때문에 3개로 봐야 되겠죠. 정답이 3번. 자, 4번. 관리처분계획의 기준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다. 네, 그럼 소유자 수가 여기 2명이 공유하고 있을 때는 소유자 수만큼 주는 게 아니라 1주택만 공급하는 거죠.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소유자 수만큼 주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1주택만 공급을 해주고 나중에 공유 상태로 가지면 되는 거니까, 자, 1주택만 공급한다죠. 앞에서 나왔던 지문하고 비슷합니다. 자, 지나치게 넓은 토지나 건물이 있을 때는 감소시켜서 적정 규모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고. 자, 분양설계. 우리 분양설계는 이거 아까 나왔던 지문이네요. 분양신청기간 만료 기준으로 수립한다. 맞고. 자, 근로자 숙소나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는 것이죠. 너무 좁은 토지가 있거나 건물이 있을 때,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 분할된 토지 같은 게 있을 때는 현금으로 청산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이거 1번으로 봐야 되겠네요. 1번 틀렸습니다. 자, 2명 이상이 하나의 주택을 공유하고 있을 때는 공유한 소유자 수만큼 주는 게 아니라 1주택만 공급하는 거로 봐야 되겠죠. 정답이 1번입니다. 자, 우리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준공인가하고, 그 다음에 측량과 분할을 해서 그 토지 등 소유자들한테, 조합원들한테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준공인가 그러면 이제 측량과 분할 같은 거에서 통지하고 조합원들한테 통지하고 소유권 이전해주는 절차가 있는데, 자, 관련 내용으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자, 정비사업 시행자가 시장문수 등이 시행자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준공인가를 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시장문수 등이 준공인가권자이기 때문에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그냥 공사 완료를 공보에다 고시하고 끝내는 거지 준공인가는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장문수 등은 준공인가 이전에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허가할 수 없다가 아니라 허가할 수 있습니다. 자, 원래는 전체 건물이 다 완공돼서 준공인가 받고, 그다음에 관련 절차에 따라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되고 사용해야 되는 건데, 준공인가 이전이라도 입주 예정자가 미리 완공된 건물에 대해서 사용할 것을 사업시행자 조합에게 허가할 수 있으니까 허가를 받아서 입주 예정자가 미리 완공된 건물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3번. 자,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는 소유권 이전에 관한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 자, 이게, 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이죠. 다음 날. 자,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이 분양받을 자들이 이 새로 분양받을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겁니다. 자, 4번 보시면, 자, 정비사업에 의해서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저당권 등에 등기된 권리는, 자, 소유권 이전받은 건축물에 그대로 옮겨오는 거니까, 자, 이게 맞네요. 그래서 이 종전엔 건물에 있었던 저당권 등의 등기는 소유권 이전받은 건물 쪽으로 그대로 옮겨와서 저당권자가 저당권 행사할 수 있는 거니까 이게 4번이 맞겠네요. 자, 그리고 토지주택 공사 등 같은 시행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서 자체적으로 준공인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준공인가를 다시 실시하지 않고 이 다른 법률에 따른 준공인가로 이 정비법상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다시 실시하는 건 아니니까 5번 질문도 잘못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건 관련 내용들을 좀 보시면 정답이 4번이라는 게 확인되십니다. 자,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 조금 옛날 문제지만 이거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재개발 사업을 해요. 재개발 사업을 해서 관리처분 계획을 작성할 때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과 또 분양받을 토지 건물의 가격을 평가를 해야 됩니다. 이때 평가할 때 이 종전 토지 가격은 어느 날짜 기준이냐면 종전 토지나 건물의 가격은 사업 시행 인가고시일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맞고, 자, 재개발 사업이기 때문에 시장문수 등이 감정평가법인 2명 이상을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종전 토지의 가격평가는 감정평가사가 선정이 돼서 하는데 시장문수 등 같은 관청이 2명 이상을 선정하고 2명 이상이니까 4명이 들어가도 맞는 겁니다. 자, 요 지금 A번하고 B번하고 C번이 모두 맞는 것으로 보고 정답이 5번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우리 재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 이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시장문수 등이 감정평가법인 등 2명 이상을 모두 선정한다. 재건축은 1명 이상은 시장문수 등이 이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하고 나머지 1명 이상 등은 이 조합 총회 의결이기 때문에 조합이 선정한다고 보셔야 돼요. 자, 이 문제에서 지금 재개발 사업입니다. 이게 재개발 사업이니까 종전 토지 등의 가격을 평가할 때는 어느 시점으로 평가하냐?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실 기준으로 평가하는 건 맞고, 자, 시장 등이 시장 문수 등이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 A씨 같은 경우는 시장이 선정하는 게 맞습니다. 자, 2명 이상을 선정해야 됩니다. 자, 4명을 선정해도 틀린 게 아닙니다. 맞는 거로 보셔야 돼요. 2명 이상이기 때문에 3명, 4명 선정할 수 있으니까 A, B, C 내용 모두 옳은 것으로 보고 이렇게 5번. 자, 이런 것들은 또 응용해서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보십시오. 재개발, 감정평가 같은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재건축의 선정 절차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잘 구별해 보십시오. 재개발은 시장문수 등이 2명 이상의 평가법인 등을 모두 선정한다. 네, 재건축은 1명 이상은 시장문수 등이 선정을 하고 나머지 1명 이상 등은 조합총회에서 선정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7번 문제. 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인데, 자, 관리처분계획 내용을 고시할 때, 자, 관리처분계획에 들어갈 관리처분계획에 포함돼서 인가 고시하는 내용 중에서 관리처분계획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요지 같은 것들은 1번 말인데 이렇게 또 문제를 냈네요. 자, 어쨌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철거 예정 시기, 그 다음에 건축물이 이제 관리처분계획 이후에 철거되고 건물이 지어질 때 이 건축 계획 같은 거, 자, 건설될 대지나 건물의 규모와 같은 건축 계획, 우리 분양, 조합원들 때 분양하고 일반 분양하는 거, 또 보루지 같은 걸 빼서 이런 것들 어떤 식으로 분양할 건지, 또 신설 폐지되는 정비기반설의 명세 같은 것들이 모두 다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정답이 지금 5번인데요. 자, 우리 관리처분계획 내용은 이렇게 분양자 들어간 단어,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와 성명, 자, 분양대상자별 분양 예정 대지 건물의 추산액, 또 분양대상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는 토지 건물의 명세 및 사업 시행 인가 시점의 감정평가 가격 같은 거, 또 전체 사업비의 추산액, 조합원들의 부담, 규모, 뭐 이런 것들이 관리처분계획의 주요 내용이고, 또 이제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나 건물에 있던 소유권 외의 권리 명세, 우리 지상권 같은 거, 또 세입자한테 보상을 하기 위한 세입자들에 대한 권리 명세. 자, 근데 문제는 여기 보시면, 자, 새로 설치되는 정비기반설의 명세, 또 용도 폐지되는 기반설의 명세, 철거 예정 시기, 건축 계획, 자, 이런 분양 계획 같은 것들도 관리처분 계획의 내용에 포함되는 거니까, 자, 조금 어렵지만 관리처분 계획을 분석할 때는 분양자 들어가는 말들이 쭉 나오죠. 그 다음에 돈 문제, 전체 사업비, 조합원들의 부담 규모,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외의 권리 명세, 세입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권리 명세, 그리고 정비기반설 같은 것들의 명세, 철거 예정 시기, 그다음에 앞으로 건축될 대지 건물의 규모와 같은 건축 계획, 그다음에 분양 계획 같은 것들이 관리처분 계획의 주요 내용들이다. 이렇게 한번 분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8번 문제. 자, 관리처분 계획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우리 재건축 같은 거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 때 지상권자는 아예 그 토지동 소유자 조합원이 될 수 없으니까 지상권자는 당연히 분양 대상자에서 당연히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기준할 때 조합원 전원이 동의를 받더라도 관리처분계획, 법령으로 정해진 관리처분계획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없다가 아니라 이 재건축 사업은 특이하게 자, 법령에 정해진 관리처분계획 기준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조합원 전원이 동의해서 새로운 관리처분계획을 만들면 이 법령상 관리처분계획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문제 한번 잘 보세요. 자,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개발도 지상권자는 분양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자, 재건축도 지상권자가 아예 조합원 될 수 없으니까 분양 대상자는 당연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건축을 할 때는
관리처분계 기준을 조합원 전원이 동의를 해서 새로운 기준을 정하면 법령에 있는 관리처분계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게 재건축에만 적용되는 조항입니다. 3번. 자, 사업시행자는 폐공가가 밀집이 되고 범죄 우려가 있을 때는 기존 그 폐공가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와 시장문수 등의 허가를 얻어서 관리처분계 인가 전이라도 건축물을 미리 철거할 수도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관리처분계 인가 후에 철거하는 건데 이렇게 폐공가가 생겨서 범죄 우려가 있을 때는 이 폐공가 건물주 소유자 동의와 시장문수 등 같은 관청 허가를 얻어서 두 개를 다 얻어서 미리 건축물을 철거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철거 시기입니다. 철거 시기.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전이라도 이런 절차에 따라서 사전에 철거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처분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을 때는 종전 토지나 임차권자 같은 사람들은 사업 시행 원래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떨어지면 철거해서 공사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종전 토지의 소유자나 임차권자 등은 종전 토지나 건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업 시행자가 동의를 해주면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있는 거니까 이것도 틀렸습니다. 재건축 사업은 환지로 공급할 수가 없습니다. 정답이 3번이겠네요. 3번 응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우리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의 변경 신고사항 문제인데, 자, 이 문제도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을 만들어서 인가받았으면 변경도 변경인가인데, 자, 지금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할 때, 자, 경미한 변경 사항이면 시장문수 등 할 때 신고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신고하는 사항이 아닌 걸 찾습니다. 자, 먼저. 자, 권리 의무가 변동 사항이 있다. 자, 어떤 권리 의무가 변경됐습니다. 이게 사업 시행자가 변경돼 가지고 권리 의무의 변동 같은 게 생기면 이 분양 설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라면 이거는 간단한 사항을 보고 신고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분양 설계가 변경되지 않는 범위라면 어떤 권리 의무의 변동 사항이 있으면 당연히 이 관리처분 계획 내용도 변경돼야 되므로 당연히 바꿔야 되는 사항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양 설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어떤 권리 의무의 변동사항이 생겨서 관리처분 계획 내용을 추가로 변경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건 간단하게 또는 뭐 이렇게 변경하는 사항으로 보고 변경 신고만 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 사업을 해서 매도 청구 소송 의제가 돼가지고 매도 청구 소송 결과 판결문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판결문이 나오면 판결문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판결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당연히 바꿔야 되는 사항이니까 신고사항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관청한테 인가라는 심사 안 받고. 자, 3번. 주택 분양의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동 소유자, 조합원 중에서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 임대주택 공급에 따라서 또는 관리처분계획 변경. 3번 질문은 주택을 분양받을 자가 분양받을 권리를 포기하고 임대주택을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법에 따라 받으면 이런 경우도 관리처분계획 변경할 때 변경 신고사항이다. 자, 계산착오나 오기나 누락 같은 게 생기면 당연히 이제 그런 거 수정을 해야 되니까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을 해야죠. 자, 계산착오나 오기, 누락에 따른 관리처분계획 변경이면 이건 당연히 변경할 사항인데 다만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을 때, 자, 불이익을 받는 자가 없을 때만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변경 신고사항이지 불이익을 받는 자가 생기면 이거는 신고사항이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정답은 4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또 정관이나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어서 추가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되는 사항도 변경 신고사항이 맞는데 4번 같은 경우는 불이익을 받는 자가 생겼기 때문에 이거는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인가를 받아야 되는 사항으로 봐야 됩니다. 1번 같은 경우도 분양 설계의 변경이 수반되지 않아야 돼요. 권리 의무 변동이 있어가지고 관리처분계획을 변경할 때는 변경 신고사항인데, 자, 분양 설계가 변경이 되면 이건 경미한 사항 신고사항으로 볼 수가 없으니까 1번 지문하고 4번 지문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4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 자, 정비법상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사업시행자가 지방공사나 토지공사일 때는 시장문수 등 같은 준공인가권자한테 준공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장문수 등은 준공인가 전이라도 사용허가를 미리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동별, 세대별, 구획별로 사용허가를 조합에게 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비구역의 지정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해제가 되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정비구역 지정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 되면 정비구역 지정은 해제가 됩니다. 자, 그런데 조심할 게 4번이에요. 자, 정비구역 해제가 됐더라도 조합은 해산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다음 날에 정비구역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되더라도 조합은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산되지 않습니다.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4번 지문이 답입니다. 자, 그리고 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소유권을 이전하면 분양받을 자들은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새로운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소유권을 취득하는 효력 발생일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4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자, 11번 문제는 자, 분양 공고에 포함될 내용. 자, 이게 분양 공고하고 분양 통지에 포함될 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자, 이 보시면 자, 우리 분양 공고에는 돈 문제는 들어가시면 안 돼요. 자, 분양 신청자 자격, 분양 신청 방법, 분양 신청 기간과 장소는 이 조합원들한테 널리 알려주기 위해서 이렇게 분양 공고라는 걸 합니다. 일간신문 같은 거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데 자, 분양 대상자별 추가 분담금은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는 개인들한테 개별적으로 분양 통지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 답이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자, 분양 통지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개별 통지하는 거고 자, 분양 공고는 일간신문하고 홈페이지에다가 게재해서 알리는 겁니다. 자, 우리가 사업시행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120일 안에 분양 통지, 개별 통지하고 또 120일 안에 분양 공고도 같이 하는 거죠.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거. 근데 일간신문에 공고할 때는 조합원들한테 전체한테 이렇게 알리는 겁니다. 일간신문에 공고해서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내용, 정비사업의 종류와 명칭, 정비구역의 위치 같은 것들, 분양신청자 자격, 분양신청 방법, 분양신청 기간과 장소 이렇게 권리신고 방법, 분양신청하지 않으면 어떤 식으로 처리한다 이런 것들 현금청산 얘기했죠. 분양대상 대지나 건물의 내역 같은 것들은 여러 사람들한테 알려도 되는 그런 정보들인데 여기 보시면 종전 토지 건물의 가격 이런 거 종전 토지 건물이 감정평가 가격이 사업시행 인가 고실 기준으로 어느 이 날짜로 감정평가한 가격 돈 문제 그 다음에 조합원들한테 추가 분담금 이런 것들은 분양 통지에 들어가는 개별 통지입니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이런 걸 문제를 낸 거니까 분양 통지에 들어갈 거는 항상 돈 문제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 문제 또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 중 분양 공고에 포함될 사항이 아닌 것은 돈 문제랑 관련된 내용들 종전 토지 건물에 자, 사업 시행 인가 시점으로 평가된 기준 가격하고 이런 추가 분담금 분양 대상자가 추가 분담금 내야 되는데 이런 추가 분담금은 돈 문제 이런 것들은 분양 통지에 들어갈 사항이지 분양 공고에 들어갈 사항이 아닙니다. 자, 12번 문제. 자, 공사 완료 조치에 관한 설명에다 틀린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정비사업에 자, 이건 지금 기역, 니은, 디귿번 3개를 주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자,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이 먼저 있다면 중고인가 같은 걸 미리 받아서 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우리가 기역번 지문처럼 이게 전체를 다 중고인가를 하고 소유권 이전하기 전이라도 먼저 완공된 부분적으로 먼저 완공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만 중고인가 같은 걸 받아가지고 소유권을 먼저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니은번 또 나왔네요. 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다. 자, 이게 정비구역 지정 해제는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입니다. 이 앞부분 틀렸습니다.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되더라도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보지 않으니까 이 문제는 정확하게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 날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제됐더라도 조합은 여전히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조합은 해산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비사업에 관해서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일단 이 대지나 건물, 새로 분양받은 대지나 건물에 대한 이 보존 등기 같은 게 없으면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마지막 디귿번 지문도 자,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고 나서 대지 건물에 대한 일종의 보존 등기. 자, 정비사업이 끝나면 새로 완공된 대지나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있기 전에는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는 할 수 없으므로 틀렸습니다. 니은번과 디귿번은 틀렸습니다. 정답이 니은, 디귿 틀린 걸 찾는 거니까 이 5번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기업분 같은 경우는 부분적으로 먼저 완공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중고인가를 받아서 소유권을 미리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정비구역 지정이 해제가 됐더라도 조합은 해상된 곳으로 보지 않고 소유권 이전 것이 다음날에 돼서 소유권은 확정되더라도 아직 보존 등기가 안 돼 있습니다. 보존 등기를 대지 건물에 대한 보존 등기가 없으면 저당권 등의 다른 등기는 들어올 수 없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하셔가지고 정답을 5번으로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13번 문제. 자,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처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1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조성된 대지나 건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자, 관리처분 계획이 정하는 대로 처분을 하고 관리해야 된다. 자, 두 번째, 자, 사업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이 조합원인 토지 동수들한테 공급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성된 토지 건물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도 해야 되고 관리도 해야 되고 공급도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해야 됩니다. 자, 3번 문제. 자, 환지 방식으로 공급하는 방법이다. 환지로 공급하는 방식이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을 하는 겁니다. 주거환경 사업을 환지 방식 같은 경우로 공급할 때 자,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에다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에 관해서 주택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운수 등할 때 승인을 얻어서 따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주택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특례입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주택법을 따르지 않고 주택을 공급할 때 주택법에 따라서 공급하지 않고 기준을 따로 승인을 받아서 정한 다음에 그 기준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자, 분양 신청을 받고 잔여분이 있으면 기존 조합원들한테 추가로 분양을 하거나 토지동 소유자 외이자한테 일반 분양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 분양 물량이 이 근거에 따라서 나오는 거죠. 자, 5번은 우리 앞에서 배운 거죠. 우리 앞에 강의에서 자, 우리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을 전체 시세 중에 100분의 20 정도 이내에서 건설을 하죠. 그럼 조합이 인수를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이 우선하여 인수하는 게 아니라 자, 이거는 이제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우선해서 인수를 해가는 거죠. 자, 국토부 장관이 우선 인수하는 게 아닙니다. 조합이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임대주택 같은 걸 건설했을 때는 인수를 요청을 하면 시도지사나 시장군수 구청장이 우선해서 인수를 해야 된다 이거죠. 자, 이 답이 지금 5번이고요. 자, 이게 보시면 우리 앞에서 본 겁니다. 재개발 임대주택을 자, 20% 이내에서 비율을 정해서 건설을 하고 자, 지금 1번처럼 인수자가 원래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장관이나 시도지사나 시군구,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을 하면 임대주택을 인수해가라 요청을 하면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임대주택 같은 걸 인수를 해야 되는데 다만 우선 인수자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인수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선적으로 인수를 해가는 겁니다. 만약에 우선 인수자가 인수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국토부 장관한테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 지정해둘 것을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죠. 좀 전에 아까 우선 인수자가 시도지사나 시군구청장이 이 재개발 임대주택을 우선해서 인수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부득이한 사유로 인수하기 어려운 상황이 생긴다면 자, 조합은 국토부 장관한테 토지주택공사 등을 인수자로 정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인수 가격도 중요합니다. 자, 이 재개발 임대주택 인수 가격은 건축비, 우리 건물 가격은 이런 이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서 전환된 이 건설 원가 개념인 건축비를 받는 거고, 이 부속 토지 가격은 감정평가 가격을 받기 때문에 건축비하고 이 토지 가격을 둘 다 받고 인수자가 그런 가격을 내고 인수를 해가는 거죠. 자, 이런 것들 한번 구별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아파 같은 경우는 요거 답이 지금 요거 5번으로 봐야 되겠죠. 4번 문제 보십시오. 이거 조금 어려운 문제인데 잘 보세요. 자, 주택의 공급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건축물을 사업 시행계획에 따라서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자, 항상 공급은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공급한다고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자, 우리 앞에서 보신 거죠. 아까 재개발 사업할 때는 임대주택 같은 것들을 의무적으로 비율로 건설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합이 요청을 하면 국토부 장관 같은 자가 자, 여기
재개발주택을 인수를 해가는 건데 이게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하는 거지 재건축 사업을 해가지고 임대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니까 이게 틀렸습니다. 자, 국토부 장관이 인수자는 맞는데 조합 요청을 해서 인수해가는 사람은 맞는데 이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를 해가는 거죠. 자, 3번 잘 보십시오. 자, 3번은 좀 전에 우리 국토부 장관이 재개발로 지어진 임대주택을 인수를 했을 때, 자, 어떤 자가 요청을 하면 그 임대주택을 주택법상 반값 아파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자, 요청자가 누구냐면, 여기 좀 설명을 좀 보겠습니다. 자, 장관이나 시도나 시군구, 토주택공사 등은 아까 재개발 임대주택을 인수한 자입니다. 인수한 자가 자, 지금 세입자가 요청을 했을 때, 그 다음에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을 가진 사람들이 요청을 했을 때,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만을 소유한 사람이 요청을 하면, 요 임대주택 같은 경우를, 인수한 임대주택을 주택법상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부에 대해서. 자, 그러니까 다시 3번 지문 가보시면, 시도의사 요청이 아니죠. 세입자,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만을 가진 사람, 정비구역에서, 정비구역 안에서 주택을 40제곱미터 미만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그 사람들은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3번 틀린 겁니다. 자, 4번. 자,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 시행으로 임대주택을 건설했을 때 자, 임대주택 공급대상자한테 공급하고 남은 게 있으면 공급대상자 외의자한테 공급할 수 있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임대주택도 공급을 해주고 남는 게 있으면 공급 대상자 외의자한테 공급할 수 있다. 자, 5번 질문은 종전 토지 건물의 명세에서 종전 주택의 면적 범위 안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 주의할 점은 종전주택의 면적이 뭐 130이든 뭐 140이든 이렇게 되면 하나 받고 추가로 더 받을 수 있죠. 추가로 더 받을 때 60제곱미터 이하로 받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기 5번 질문도 자, 종전주택 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지 않게, 예를 들어서 60이다. 종전주택의 전용면적이 60이면 뭐 30, 30 이렇게 두 개 받을 수 있으니까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요거는 종전주택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정확하게 60이다. 그러면 종전주택 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30을 하나를 받고 사이즈 작은 거 하나 더 30 이렇게 나눠서 받을 수 있으니까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정답은 4번입니다. 여기 3번 질문 같은 경우 되게 어려운 질문인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아까 장관이나 시도나 시군구, 토주택공사 등이 재개발 사업을 했을 때 임대주택이 건설되고 임대주택을 인수해가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세입자, 90 미만의 토지만을 가진 사람, 40 미만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인수한 임대주택을 주택법상 반값 아파트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된다. 일부에 대해서 이런 것들을 좀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15번 문제. 자, 지분형 주택 토지임대부 문제가 또 나왔는데 자, 관리처분기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자,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한정된다. 자, 우리 지분형 주택이라는 게 뭡니까? 이거는 정비법상 반값 아파트입니다. 정비법상 반값 아파트 이거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일 때 분양 대상자인 토지주택공사하고 사업시행자가 반반씩 소유하는 주택이에요.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토지 소유권은 사업시행자가 갖고 건물만 분양받는 거죠. 근데 지분형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정비법에 나옵니다. 토지임대부는 주택법이고 지분형 주택은 정비법에 나오는 반값 아파트인데 지분형 주택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자, 토지주택공사가 시행자가 되어서 분양을 했을 때 자, 토지주택공사인 시행자와 그 다음에 분양받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자체를 공동 소유하는 겁니다. 네, 토지임대부는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갖고 있고 건물부만 분양받는 거니까 어쨌든 지분형 주택은 자, 주거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에 따라서만 한정해서 지분형 주택으로 공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1번이 정답이에요. 자, 지분형 주택은 주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해서 공급을 해야 됩니다. 자, 분양 신청 기간 연장은 20일 범위 안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는 것이죠. 3번 같은 경우는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않는 3명이 토지 하나를 공유했을 때 3주택을 주는 게 아니라 1주택만 공급하는 겁니다.
자, 조합원의 10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고 나서 30일 안에 타당성 검증을 요청을 하면 시장무주 등은 자, 이에 따라서 타당성 검증 요청에 따라서 이 관리처분계획의 타당성 검증 요청을 이 토주택공사나 부동산원에다가 해야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5분의 1입니다.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고 나서 15일 이내에 타당성 검증 요청을 했을 때 시장문수 같은 관청이 이런 검증 요청에 따라야 됩니다. 5분의 1입니다. 이거 15일이고. 자, 그리고 5번 질문 또 나왔네요. 시장문서는 정비구역에서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요청을 했을 때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해야 됩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전환 공급이 누가 요청할 때 세입자,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가진 사람,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을 가진 사람들이 요청을 했을 때 인수한 재개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 공급하는 거니까 굉장히 어려운 주문인데 이런 거 대부분 수강생들이 모르지만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거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정답이 1번으로 보시고 추가로 좀 볼게요. 지분형 주택은 정비법상 반값 아파트로 토지주택공사 등이 시행자가 되어서 분양을 하는 겁니다. 그럼 토지주택공사가 아파트의 반의 소유권을 갖고 분양받는 분양 대상자와 사업시행자가 반반 소유하는 주택이다.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주택법에 나오는 거고 정비법상 지분형 주택이 정비법상 반값 아파트인데 자, 분양받는 사람하고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가 절반씩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그다가 아파트를 분양받는데 반의 아파트 절반 소유권은 토지주택공사 등이 소유권을 갖고 있고 나머지 반 지분만 갖는 게 지분형 주택입니다. 자,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한정해서 공급을 하고 공동 소유하는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이런 것들도 보시 바랍니다. 이것도 5년 같은 거로 바꾸면 안 됩니다. 지분형 주택의 공동 소유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사업시행자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봤죠. 장관이나 시도나 시군구, 토주택공사 등이 재개발 임대주택의 인수자인데 그 재개발 임대주택을 이런 세입자나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가진 사람, 40제곱미터 미만의 주택만을 가진 사람들이 요청을 하면 인수한 임대주택을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일부를 전환해서 공급해야 된다.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자, 시장문서 등이 다음에 해당이 되면 공공기관, 이 토주택공사 등이나 부동산원한테 타당성 검증을 요청해야 된다. 여기 지금 3번 질문에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신청이 있고 나서 15일 이내에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한 거죠. 네, 그러면 그 타당성 검증 요청을 받아서 이런 공공기관에다가 이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해야 됩니다. 자, 추가로 이 사업비가 100분의 10 이상 늘어났을 때, 그 다음에 추가분담금, 조합원들이 각자 부담에 되는 추가분담금 총액이 이 100분의 20 이상 늘어나는 경우도 관리처분계획에 대해서 타당성 검증 요청 같은 것들을 해야 됩니다. 시장문수 등은 이런 문제가 생기거나 조합원들 5분의 1 이상이 15일 이내에 검증 요청을 하면 시장문수 등이 이런 공공기관에다가 타당성 검증 요청이라는 걸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문제에서 보시면 여기 보시면 자, 5분의 1 이상이 조합원의 5분의 1 이상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처분계획이 문제가 있으니까 조합원이 시장문수 등한테 타당성 검증 요청을 하면 이런 시장문수 같은 관청은 공공기관에다가 검증 요청을 넣어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답이 이제 4번 틀렸고 아까 1번이 정답으로 봐야 되겠죠. 최근 문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 청산금에 관한 문제로, 자, 우리 청산금은 조합 총회 의결을 거쳐서 정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까지 청산금을 분할징수 같은 거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조합원들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분할징수 같은 거 할 수 있는 거죠. 자, 2번, 종전 토지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가격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종전에 갖고 있던 토지나 이런 어떤 대지 같은 것들의 가격은 종전 토지의 위치라든가 규모, 이용 상황 이런 것들을 참작해서 평가해야 된다. 이거 평가 기준입니다. 종전 토지나 종전 대지에 대한 가격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평가해야 된다. 맞고,
자,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납부를 안 하면 시장무수 등이 아닌 시행자는 시장무수 등한테 청산금 징수를 강제 징수로 위탁할 수 있는 겁니다. 조합 같은 시행자가 청산금을 조합원들이 안 내면 시장무수 등한테 청산금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자,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는 소유권 이전 고실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가 아니라, 자, 이거 5년으로 봐야 되겠죠. 5년. 자, 그리고 앞에 기산점도 소유권 이전 고시 다음 날이 맞습니다. 그 청산금을 징수할 권리 이런 것들은 소유권 이전 고실 다음 날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다음 5번. 정비사업 시행지역 안에 건축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자의 권리는, 자, 그 건물을 소유자가 지급받을 청산금에 대해서 청산금 지급 전에 압류를 해서 이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하셔서 정답을 4번으로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이제 소유권 이전 고시의 절차인데, 자, 정비사업이 공사 완료가 되면, 그 마지막 사업 절차를 진행 순서대로 옳게 나열된 것은, 자, 우리가 이제 공사가 다 끝나면, 자, 공사 완료 고시하고 준공인가라는 걸 합니다. 자, 준공인가를 했으면, 그러면, 분할과 측량과 분할을 하고, 분양받을 자한테 통지하고 소유권을 이전해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자, 공사 끝나면 공사 완료 고시, 준공인가, 기억, 그 다음에 측량과 분할을 하고, 자, 분양받을 자한테 통지해서, 자, 대진화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해 준다. 기억, 디귿, 니은, 리을이 맞습니다. 자, 기억, 디귿, 니은, 리을 1번을 정답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자, 마지막 문제 18번 문제입니다. 자, 이게 작년도 문제인데, 자, 우리가 분양 신청하지 않은 자, 자, 분양 신청하지 않으면 분양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 뭐 철회한 사람에 대해서,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고시일 다음 날부터 90일 안에, 자, 분양 신청 안 한 사람하고 조합하고 만나서 손실보상 협의를 합니다. 손실보상 협의가 90일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90일 요 기간 만료 다음 날부터 60일 안에 재개발은 강제 수용 절차, 수용 재결 신청하거나 재건축은 매도 청구 소송 같은 걸 제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90일하고 60일이 맞는 거죠. 90일, 60일. 정답이 4번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 번 봤으니까 그런 내용들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뒤에 이제 포인트를 한번 잡아보시면요. 우리 문제를 풀면서 우리 관리처분계획 문제가 나오면, 자, 우리 분양설계, 조합원들한테 평소 분양하는 분양설계는 기준 날짜가 언제입니까? 분양설계의 기준 날짜는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분양설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분양설계 들어간다. 자, 관리처분계획의 내용들, 관리처분계획에는 분양자 들어가는 것들이 주로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또 추가분담금 같은 거. 자, 주택의 공급수, 아까 재건축 같은 거 할 때 주택을 여러 개 받는 사람도 있었죠. 과밀억조권역 외의 지역이면 그가 소유한 주택수만큼, 과밀억조권역 내에서는 하나밖에, 과밀억조권역 내에서는 3개까지 받는데 그러니까 투기과열직으로 묶여있을 때는 하나밖에 못 받는 거죠. 주택을 여러 개 받는 거, 자녀분에 대한 처리, 네, 관리처분계획, 아까 우리 변경신고사항 같은 게 있었죠. 관리처분계획 변경신고, 그 다음에 우리 분양공고와 분양통지에 들어가는 사항 중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자, 분양통지는 개별 통지할 때는 돈 문제, 자, 이렇게 추가부담 같은 돈 문제는 분양공고에는 들어가지 말고 분양통지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떤 기준 날짜 이후에 토지를 분할해서 여러 개의 소유권으로 쪼개기 같은 걸 하면 인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공사 마지막 절차, 준공인가, 소유권 이전 고시에 대한 절차, 우리 금방 보신 문제입니다. 그리고 준공인가 있으면, 자, 그 다음에 측량과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통지한 다음에 소유권을 이전해준다.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할 때 감정평가자 선정 절차가 다르죠. 재개발은 2명 이상 다 감정평가 법인 등을 시장무수 등이 선정하는데, 재건축 같은 경우는 1명 이상은 시장무수 등이 선정하고 나머지 1명 이상은 조합이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철거 시기, 소유권 이전 고시 후에 정비구역이 해제가 되더라도 조합은 해산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잘 보시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우리 마지막 강의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거 해서 바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 좀 어려운 부분이니까 다시 한번 여러 번 반복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